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도 안 합니다. 찌르는 통증도 없습니다. 열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완전히 괜찮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날이 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분들 거의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짜게도 안 먹고 고기도 줄였고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과일.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은 안전하다. 약보다 낫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하나, 기운 없을 때 바나나, 저녁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한 잔.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누가 제대로 알려준 적 있습니까? 특히 예순이 넘은 이후에는 이 습관이 콩팥에게는 매일같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 몸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부터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편하게 앉아서 제 질문을 조용히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 요즘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맑고 잔잔합니까? 둘째,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비교적 가볍습니까? 셋째, 밤에 잠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십니까? 아니면 1번 이하로 유지되고 계십니까? 넷째, 오후만 되면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뚝 떨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십니까? 지금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부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예순 이후에는 과일을 예전과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콩팥을 훨씬 편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콩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집에 정수기 하나쯤은 있으시죠? 새 필터를 끼웠을 때는 물맛도 좋고 아무 물이나 넣어도 말끔하게 걸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막히고 걸러낼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쉼없이 걸러냅니다. 이 일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40 이후부터 콩팥의 역과 능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예순이 되면 이미 젊을 때보다 상당한 여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너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전혀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드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콩팥은 속으로만 버텨냅니다. 칼륨을 처리하고 당분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변 거품, 다리 붓기, 야간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건 노화가 아니라 과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약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순 이후 콩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위험한 과일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몸에 좋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과일들이 왜 콩팥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이유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다음 분은 꼭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왜 예순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식습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순 이후 콩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과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분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가을만 되면 집집마다 쌓여 있는 그 과일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단감, 홍시, 말린감 모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달아서 소화도 잘 되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감 속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우리 위 속의 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조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부드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감 속의 탄닌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예순 이전에는 위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를 어느 정도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위산 분비도 줄고 위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그 결과 딱딱한 덩어리가 위 안에 머물며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 속에 생긴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석이 생기면 속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심하면 극심한 폭통이 옵니다. 문제는 이 위석이 단순히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고 결국 콩팥까지 같이 지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만 되면 홍시를 즐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며칠만 드셨을 뿐인데 갑자기 심한 폭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단단한 위석이 생겨 있었고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까지 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순 이후에는 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더라도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그리고 매일은 피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나는 과일이라고 믿고 계신 바나나입니다. 피곤할 때 바나나 하나면 괜찮다. 운동 후에는 바나나가 최고다. 이 말 젊은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적당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만 과해지면 박자가 흐트러집니다. 이것이 부정맥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 줍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배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계속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아주 애매한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다거나 가슴이 괜히 두근거린다거나 숨이 약간 찬 느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2개씩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나를 중단하고 칼륨이 낮은 과일로 바꾼 뒤에야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바나나를 기운 나는 과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과 심장에는 부담이 큰 과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과일 자체라기보다는 먹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포도 주스, 집에서 갈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 주스라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순간 아주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 톨게이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저녁에 과일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 가장 가혹한 습관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느려지고 콩팥도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 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드시다가 몇 달 만에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주스를 끊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도록 바꾸자 수면과 붓기가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순 이후 콩팥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과일들. 감은 위에서 굳어 몸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칼륨 과다로 심장과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과일 주스는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콩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순 이후에도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이 편해지는 과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순 이후에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감, 바나나, 과일 주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콩팥이 싫어하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콩팥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유행도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만큼 고마운 과일도 드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입니다. 당분이 과하지 않고 칼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가치는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당분과 나트륨을 한꺼번에 흡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다가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과 췌장이 동시에 큰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면 콩팥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치 경사가 완만한 길을 천천히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콩팥 안이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조용히 보호해 줍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들은 조금씩 약해지고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됩니다. 사과는 이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늘 과일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과로 바꾸고 식사 후에 천천히 반 개만 드시도록 했을 뿐인데 소변 거품과 몸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달고 시원하고 속도 편합니다. 배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입니다. 배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은 억지로 마시는 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천천히 흡수되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물을 일부러 줄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배는 이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해결해 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의 칼륨 함량이 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과로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무렵 배를 반 개만 드시도록 습관을 바꾸셨는데 일주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콩팥을 몰아붙이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이 눈 건강 정도로만 알고 계신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역할은 큽니다. 블루베리의 색을 보면 아주 짙은 보라색입니다. 이 색을 만드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콩팥 안이 미세 혈관을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코팅 역할을 합니다. 콩팥의 핵심은 작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혈관이 손상되면 역과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이나 콩팥 기능이 경계에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자주 어지럽고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를 조금씩 드시도록 했더니 어지러움이 줄고 몸이 한결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흡수를 조절해 콩팥에 여유를 줍니다. 배는 부드러운 수분으로 콩팥을 돕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보호해 콩팥에 노화를 늦춥니다. 이 과일들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돕는 과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양을 잘못 지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과일도 약이 되게 만드는 섭취의 황금 원칙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과일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콩팥의 조력자가 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예순 이후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일들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평생 과일을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예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습관이 콩팥과 혈당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당분이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걸 혈당이 튄다고 표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도 놀라고 콩팥도 놀랍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콩팥에게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알람도 없이 새벽에 깨워서 바로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보다 따뜻한 음식이 먼저입니다. 밥, 죽, 국, 무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을 먼저 깨운 뒤에 과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공복 과일은 금물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음식물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일까지 들어오면 위도 부담을 느끼고 흡수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마치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으니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간식처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합니다. 식사 후 1시간 뒤,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나처럼 활발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을 드시면 당분과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아침에 더 피곤해지는 상태.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콩팥은 확실히 지칩니다. 그래서 과일은 늦어도 오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저녁 이후 과일은 콩팥에게 야간 근무를 시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과일 양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양이 많아지면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예순 이후 하루 적정 과일 양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사과는 작은 것 반 개 정도, 배는 큰 것 한 조각 정도,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 이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이라도 합쳐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과일은 적게, 단순하게.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과 칼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순식간에 콩팥을 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양이 있다면 나누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 정도면 콩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몰아먹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여기까지가 과일 섭취의 황금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추가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새로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는 시간과 양을 조금만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콩팥에게는 아주 큰 휴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병원에서 콩팥 수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 수칙과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콩팥을 지킬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순 이후 콩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되는지,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차분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콩팥 수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부터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 수칙입니다. 과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검사에 나오는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은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과 콩팥에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문제는 고칼륨 상태가 처음에는 너무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이 정도로 시작됩니다. 이때 기운 보충한다고
과일을 더 드시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고 들으셨다면 과일은 반드시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과일 양은 달라져야 합니다. 병원에서 역과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콩팥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만약 기능이 경계 수준이거나 이미 떨어져 있다면 사과나 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도 양을 더 줄여야 합니다. 수분이 많다고 해서 모든 과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수분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수칙입니다. 약을 드시고 있다면 과일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남기게 만드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위험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실제로 소량의 과일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과일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한번 주치의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숨 쉬는 게 다시 편해졌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름마다 시원한 과일을 저녁에 즐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과일을 끊은 게 아닙니다. 저녁 과일을 중단하고 양을 줄이고 종류를 바꿨을 뿐입니다. 2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숨차서 깨지 않아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를 안아도 어지럽지 않다고 말씀하신 할머니입니다. 매일 바나나 스무디를 손주와 함께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바나나를 끊고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이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 주스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습관 하나로 콩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스를 끊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게 바꾼 뒤 잠이 깊어지고 부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제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끊은 게 아니라 콩팥이 편한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과일은 드시지 마십시오. 내일 점심 이후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 내 건강을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